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데이터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한 실행 조치를 이재명 지사가 맡아서 하는데 이 파급 효과를 일자리 200만 개라고 선언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자리 200만 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실업 시장을 완전히 다 밀어버릴 수 있는. 다 털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의 잠정 실업자 400만 정도 되거든. 최고로 많을 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지금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사실 200만 정도 창출해갖고 이거 유지되면요. 완전 고용에 거의 가까운 완전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제조업 뭐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매우 자세한 분석과 유망 종목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유망 종목까지 나옵니까? 아, 당연하죠. 업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업종이 나옵니까? 뭘 탈 건지. 자, 일단 공약 발표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디지털 영토되고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한정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 투자와 계획이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 세계 글로벌로 간다는 거예요. 글로벌로. 그러네요.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가 그 뭐 대충 공약 날리는 사람도 아니고 사전 조사나 그런 거 다 교감 했겠죠. 없이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최근에 누굴 만나갖고 이 아이디어를 받았을까예요? 송 작가님 만나셨어요? 아니요, 바빠서 못 만나고 있어요. 아, 예, 예. 송 작가님이 바쁘셔서? 네, 네, 그렇죠. 제가 바빠서. 아, 예, 예, 예. 그래서 언제 한번 압류. 한번 예. 모실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우리 방송 오셔야 내가 진짜 요소 포인트 짚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질문과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이 보조 사회를 봐드릴 수가 있거든요. 꼭 보좌관님들 보시고 바쁘시더라도 뭐 밤 12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세호 바쁘시지만 저희는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나는 시간 쪼개갖고 한번 들려주시면 저희 송작가 TV 애청자분들한테 큰 힘과 많은 희망 그리고 구독자 수 대비 훨씬 많은 파급 효과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네, 네,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 누구를 만났습니까? SK를 만났습니다. SK 만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하드웨어가 아닌 거예요. 통신 기술 쪽으로 뭔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자, 왜 그럼 삼성이 아니라 삼성은 장비예요. 근데 지금 과학기부 과학기술 통신부인가? 아무튼 이름이 그런데 과기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네, 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제로 우리나라 통신 3사를 불러놓고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제품이나 통신 서버 생산하는 삼성이 아니고 왜 우리 통신 3사를 불러가지고 투자를 해라. 통신 3사 공이 똑같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한국의 5G와 차세대 6G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구현된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물론 윤석열이 당선되면 다 헛것이 되겠지만 지금 같아서 그럴 일은 내가 로또 맞는 것만큼 가능성이 없을 일이 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 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구체적인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2달 안에 이 통신업체들, 우리나라 3대 통신업체들하고의 제휴한 일종의 사업 모델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지금 앞으로의 시장이 5와 6G의 병영형이에요. 그러니까 초고속 통신 LTE 초고속 통신하고 5G 통신하고 6G로 분리해서 저궤도 위성 그리고
이제 정지 위성을 통한 고궤도 위성 통신까지를 총망라한 새로운 통신 시스템 표준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전 세계 통신 시장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버라이즌 같은 미국의 통신 기업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도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는 지금 여기 스페이스 X 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앞으로 한국이 주축이 된 한미 통신 동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5년 동안 130조 원 투자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는 한 2달, 3달 전부터 했었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디지털 대전안의 조건부터 한번 이건 본인이 이재명 지사 한 얘기, 송 작가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얘기한 내용하고 저희가 예측했던 내용이 어떻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한번 테마를 읽어주세요. 어떤 부분?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를 확장한다. 그 밑에부터. 읽어보실래요? 어디예요? 네, 맨 끝. 어떤 내용? 네. 제가 읽을게요.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첫 번째 조건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사물 인터넷 기술, 민간 클라우드를 접목시키고 5G 전국망 조기 구축, 6G 위성통신 기술 연구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또 우리나라 상품 시장 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무려 2위라며 혁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도 적극 조정하겠다면서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체계의 사령탑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장을 국가 CDO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좁은 부동산에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다며 대전환 펀드 조성을 언급했다. 교육 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자,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또는 기존에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100만 이상을 재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하고 연관한 분야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4차 산업, 4차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4차 산업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되게 추상적인 얘기만 했는데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미 4차 산업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직업의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재교육시키는 정책까지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많은 국가 자격증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직업 전환 교육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송 대표도 우리 송호영 대표님. 송호영 대표도 드론 관련된 교육 자격증을 획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군대 가기 네. 전에 그거 따야지 편하게 군생활 한다고 새우께서 강제로 시키셨죠. 네, 그래서 거의 5개월을 공부하고 자격증한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내용이 아니더라고. 어? 자격증이 2개가 나와. 응. 국내용, 국제용. 이 교육을 잠깐 받으면 새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거 하라고 모르고 받았지. 근데 따갖고 와서 보니까 국제용 면허증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해갖고 전환시킬 앞으로 인재들이 드론이라든지 그러네.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인재들에 대해서 국제 공인 라이선스를 동등하게 같이 발급을 시키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이거 갖고 가면 미국 가서도 인정받는다는 거야. 송호영 대표님 미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군대는 갔다 와야지. 네, 미국 보내실 거예요 이번엔? 보내야죠. 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인재, 취업이 보증될 수 있는 인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도체 생산 부분부터 시작해 갖고요. 뭐 통신 부분, 철도 부분,
뭐 각종 건설 부분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왔던 분야 안에서 특히 항공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군수무기 관련된 관리 부분도 있고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파견한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중동 요정자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왜 그래? 정말 수준 대접받는 떨어지게. 엔지니어로 나가갖고 일할 수 있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급여 수준과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통제가 다 디지털로 국경의 벽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주요 인프라들을 국가가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좀 따라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디지털 학습권. 이거는 비대면 시대 안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공부나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 관리 자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해갖고 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일종의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와 비슷한 인력풀에 대한 디지털 학습권과 그 후에 보장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게 그 뒤에도 나오니까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서 마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동의와의 개인정보를 3기관이나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행정정산화처럼 네. 내가 누군지 몰라.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인재가 있구나. 그래서 무기명으로 메일이 오는 거예요. 나 이거 LG U+인데 이러한 분야에서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를 정부가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쿠팡 같은 거, 지금 있는 거, 이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덜 착취적인 플랫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덜 착취적인 플랫폼의 시작이 이제 뭐 지역 그 배송, 그러니까 여기요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 배송의 시작과 성공이잖아요. 이와 같은 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 정산화를 갖고 통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일반적인 기업가들이 중소기업가들,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갖고 노동자의 권리, 그 단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일본으로 걸었어요. 이게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못 막죠.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이러한 류의 직장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도심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충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사이버 안보, 디지털 사기 방지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지만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들을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고리 안에 전부 다 똘똘똘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안전과 말하자면 그 취업을 비롯한 생활들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연습이 다 됐어요. 뭐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매일 들어가면서 하루에 디지털 코드를 몇 개씩 찍습니까? CR 코드를. QR코드. QR코드를. 네. 그리고 이 QR코드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추적이 되고 있어요. 동선 맞아요. 동선 다 확진자 나오고. 할 때 동선 그렇죠. 다 나오고 다 나오죠. 접촉자 다 나오고 심지어 그 시간대에 스쳐 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까지 다 뽑아가지고 저기 받으라고 검사 받으라고 나와요. 이러한 관리가 연습인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 연습. 그래서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데이터 제공도 안 하고요. 이런 걸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지도 않죠. 우리나라밖에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아 다른 데?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 아이씨 이거 뭐 불법 아니야? 정부가 아무리 익명성을 지킨다고 하지만 프라이버시 뭐 문제가 이런 있다. 데이터들을 찾아보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 니들이 그 법을 만들었어. 메르스 있었을 때 니들이 이러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국민들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니들이 법을 만들었다고. 본인들 만든 법을 몰라. 본인들 뭘 했는지를 모른다고. 메멘토야 다들. 아유.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개념, 그다음 노동에 대한 개념,
뭐 노동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게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디지털 영토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그림을 이미 이재명 후보는 꿈꾸고 있고 그리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송작가 TV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아 이게 그런 내용의 공약이었어? 라고 그렇죠. 사실은 이해를 하게 네. 되잖아요. 기자들도 이게 뭐지?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은 민생 현안을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게 빙신짓거리인 거야.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못하죠. 예. 물론 시장을 찾아가고 청년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걸 윤석열이 같이 뜬금없이 50조를 돈으로만 나눠준다고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새로운 직업 안에서 안착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교육과 취업과 직업 안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국가가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만큼 주민번호 다 아는 사람들이 어딨어. 휴대전화 번호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한 번도 가입도 안 했는데 맨날 롯데백화점에서 신상품 나왔다고 연락을 해요. 근데 희한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야. 다 도청되고 있어서 그래요. 아, 내가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그래, 그거 다- 운동화를 검색을 하잖아. 그럼 바로 떠요. 그 롯데백화점에서 나한테 그 운동화를 팔아먹겠다고 문자가 오는 세상이야. 페이스북에도 그게 떠요. 그럼요. 우리 지금 다 그거 보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내 주민등록번호부터 주소, 뭐 전화번호를 다 이미 실명으로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이놈의 작전 세력들은 왜 자꾸 나한테 작전 세력에 합류하라고 문자를 보내 이것들이 내가 주식하는지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데이터를 야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런 건 하면 안 되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늦었어 너무. 그렇죠. 차라리 이걸 국가기관한테 모두 다 맡기고 다른 불법적인 유통으로 이 데이터를 쓸 수 없게끔 이 모든 플랫폼에 관련된 이거를 공익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결이 다른 거 아니야? 민생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딱 뭐라고 대답하냐면 디지털 대전환은 국민 여러분께 매우 생소하고 첨단 분야의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니들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으나 이미 현실 앞에 맞닥뜨린 당장의 과제가 됐다.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 청년 세대의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에 있다. 우리는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은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머릿속에 다 있고 구상이 다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본인은 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의 새정치처럼 뜬구름이나 유니콘이 아니라고 잡히지 않는 땅은 네. 없는데 아파트는 지을 수 있다는 안철수식 공약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심지어는 기레기들도 아니 민생 안정한다면서 디지털을 왜 왜 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수준이 달라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러프하게 기사를 내놓으면 들으시는 몰라. 국민들도 이거 뭔 얘기, 저거 이거 뭔 어려워요. 얘기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면 내가 나이 50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건축 디자인 그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 아니 그건 못 돼. 왜? 되지 마요. 왜? 네. 아, 방송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취미로.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런 취미 엑스트라 생활 하지 잡으로. 마. 아유 하지 마세요. 너 알리지 마. 왜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못하게. 방송만 하세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은 디지털 대전환의 의미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만큼은 이게 절대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니라는 거. 50조 들여가지고 자영업자 손실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게 더 뜬구름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기술 통신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이미 후보 입장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들과의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SK텔레콤에 까여가지고 국내에서 성장도 못하고 이 디즈니 하수인이나 하고 있던 LG U+. KT 같은 입장에서는 진짜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야. 세계적인 통신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최고 경영자들이 이 기업의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자기네들 숙제거든요. 근데 이 숙제를 이재명 후보가 대신해 줬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딱 한마디 할 거예요. 통신비 3만 원으로 갑시다. 인터넷 포함해서. 좋다. 나 지금 거의 40만 원 내. 왜? 애들 휴대폰하고 네. 인터넷 텔레비 이거 다 합쳐가지고 나가는 게 거의 40만 원이야. 근데 이거 앞으로 3만 원에 합시다. 나는 세상 왜냐면 옵니다. 우리 세호는 휴대폰 비싼 걸 사서 할부가 비싸요. 아, 그것 때문에. 할부도 있긴 있는데. 예. 예, 아무튼 회선이 많아 내가. 예.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생도 안정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변화를 기대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돼. 물론 나는 안 믿어. 아직도 윤 짜장이 이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안 믿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2달 안에 저거 다 뺏어버릴 수 있어요. 원경수님이 미국에 있는 언니가 전화해서 무슨 일 있냐고 했더니 이재명 찍어야 된다고 당부를 하셨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이재명 찍어야 돼. 네. 훌륭한 언니.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너무 이제 생각만 해도 뿌듯한 변화 아니야? 너무 좋아요. 200만 명이 취업되면 진짜 우리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놀고 싶다요. 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애들을 볼 수가 없을 건데 요즘 애들은 일을 하면서 쓰리잡 하잖아. 아침에 운동하고, 낮엔 일하고, 저녁 때는 취미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가 돼가고 있고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런 라이프를 사시나요? YTN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걸 살겠어? 여기서는, 홍작가 TV를 네. 다녀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서 또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단연 드리건데. 큰 그림 네. 되자. 우리 오늘 또 뭔가 새로운 얘기. 네, 또 새로운 얘기. 직원들 주목하세요. 지금 뭔가 새로운 얘기가 또 무섭다, 나와요. 저희 송작가 TV에서는 디지털 사업팀을 별도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 출시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드렸고요. 그 이후에 뭘 앞으로 계획하고 있냐면 이 송작가 TV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면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 안 나? 메타버스와 네. 앞으로 사이버틱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송작가 TV의 방송과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최초의 유튜브 시사 방송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우리가 사이버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최초의 유튜브 방송이 될 것이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작가 TV가 디지털 대전을 먼저 하네요. 그렇죠. 시대의 우리나라보다? 조류에 네. 가장 먼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정리하고 JY님께서 직원이 아니라 애청자랑 다 크크크. 그러다가 우리 회사 취직합니다.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자,